네, 미국 대선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과 관련한 각종 폭로와 의혹들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있을 2차 TV 토론은 부동층의 표심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간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진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준환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참 재밌게는 가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의 아까 방금 전에 뭐 리포트 보셨겠지만 트럼프의 이 어떤 이 성추문 동영상이라고 하기엔 너무 센 발언. 이게 이제 뭐 온라인에서 뭐 트럼프의 최후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교수님께서 이 음담 패설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글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소리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워싱턴 포스트에서 2005년에 녹음됐었던 파일을 공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어떤 용어를 썼는지 모르지만 지금 유부녀를 유혹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와 또 여성 배우를 유혹한다든지 여성의 신체 또는 여성 자체에 대한 비속어를 굉장히 많이 쓴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심한 거냐면은 지금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이 저런 용어, 저런 단어를 쓸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폴 라이언 하원의회 의장이 나는 공동 유세를 못하겠다. 게다가 부통령 후보도 공동 유세를 안 하는 결정을 내릴 정도면 굉장히 원색적이고 심한 말들이 녹음된 거고 또 지금 자신이 사과를 거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사과를 안 하는 건지 혼란스러운 건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또 지금 사과를 했어요. 예. 자기가 틀렸고 유감스럽다 들었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굉장히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거죠. 커질 것이라고 네. 봅니다. 근데 이거를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 파일을 갖고 있는 거를 공화당 몰랐을까요? 지금 뭐 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런 일들이 예. 사실은 그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스캔들이나 이런 것은 예. 정말 백화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성 또는 이민자, 예. 멕시코 또 이 성추문, 네네. 납세, 재산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자신이 기억하지도 못하지만 예. 저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일 거라고 그렇군요. 봅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여론 비난은 물론이고요. 이게 러닝메이트였던 이 마이크 펜스마저 그리고 뭐 오늘 뭐 봤더니 로버트 드니로는 얼굴에 안면에 강타를 날리고 싶다 이런 말까지 했고 굉장히 좀 트럼프의 우호적이었던 사람들이 돌아서고 있는 것만큼 그러니까 굉장히 좀 상황이 악화된 것 같은데 트럼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난 사퇴할 수 없다. 그래서 측근들하고 비상대책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무슨 대책이 좀 이루어질까 궁금하더라고요. 글쎄요, 트럼프 차원에서는 사퇴하기가 쉽지는 않고 예. 또 자기 사전에는 사퇴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사퇴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또 공화당 자체에서도 대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예. 마땅한 대책을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상당히 그 유례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지금 후보가 결정돼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도 전당대회 직후 9월 11일 9.11 테러 희생자 추모식에서 갔다가 힐러리가 졸도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 당시에서도 민주당에서 사퇴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던 바 있는데 지금 공화당에서도 똑같은 형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사안은 다릅니다. 하지만 사퇴를 안 할 가능성이 높고 이게 본인이 안 한다고 고사하면은 뭐 할 방법은 없는 거죠? 규정상 예. 양 당의 규정상 전국위원회 의장이 예.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 이러한 문제가 어떠한 건강상의 문제나 돌발적인 문제로 인해서 후보 교체를 얘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시점 한 달도 안 남아 있는 선거에 이 시점에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면 그만한 전국위원회에서 의견의 수렴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또 그런다 하더라도 후보를 교체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미국은 지난 한 달 전부터 사전 투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주에서 이미 사전 투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후보를 교체했을 때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 현실적인 문제, 이런 규정상의 문제 때문에
대책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후보 때문에 교체한다 하더라도 그 뒤에 후보를 공화당 지지자들이 또 뭐 찍어줄지 그것도 문제일 테고요. 여러 가지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내일 상당히 관심 가는 2차 TV 토론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트럼프가 내일 이제 타운홀 미팅식으로 열리게 되는데 그만큼 뭐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진행도 했었고 또 그런 토크에 좀 더 유연하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이게 터져가지고 만약에 이거 관련돼서 시민 패널도 그렇고요. 질문을 던진다면 그냥 피해가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좀 대처를 할 거라고 예상해요? 글쎄요, 굉장히 개면쩍을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 예. 분명합니다. 게다가 지금 타운홀 미팅식에 패널들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고 사전에 조율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질문이 어떤 식으로 제기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사실 모르는데 그렇다면 상당히 제가 궁금한 거는 반전 카드가 굳이 있다면 어떤 거를 좀 내놓을까요? 글쎄요, 반전 카드도 사실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1차 TV 토론 때 힐러리를 보고 대통령다운 모양이 아니다, 룩스가 아니다, 보이는 게 대통령답지가 않다. 그랬다가 또 템퍼라멘트가 있다, 예. 기질이 안 좋다는 거죠. 성격이 불같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리고 또 스태미나가 없다, 대통령다운 힘이 없다 이런 건데 이거를 공격을 파상적으로 했는데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반응했냐면은 굉장히 유머롭고 굉장히 여유롭고 그렇게 반응함으로써 오히려 그 문제를 제기한 도널드 트럼프가 굉장히 어색하게 만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문제를 유연하게 풀어나간 힐러리가 돋보인 결과였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어떤 도발을 하거나 어떤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항할 준비 카드를 힐러리가 많이 준비를 해서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입니다. 어쨌든 뭐 힐러리 클린턴은 지금 내심 웃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빌 클린턴 가지고 굉장히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성추문 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할 말이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얘기했다가 오히려 뭐 더 역풍 맞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분명히 자기 문제를 회피하려고 저런 문제를 떠올리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할 수 있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예상 질문을 어떻게 나올까 거기에 대응을 많이 할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또 남성 유권자, 여성 유권자가 판단을 또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쉬운 그 대응 방법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트럼프는 이 성추문 때문에 그 발언 때문에 생체가 날대로 난 상황이고 이제 힐러리 클린턴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크리크스가 이제 하여튼 여기는 이메일이 문제인 것 같은데 친월가 발언 담긴 이메일 공개를 했어요. 이게 어쨌든 클린턴에 대한 불신 이미지를 더 키울 수밖에 없을 텐데 양쪽의 잘못이 어떤 게 더 크느냐 이제 그런 부분도 문제일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힐러리 클린턴한테도 굉장히 큰 악재가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가뜩이나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은 거짓말장이고 위선자고 표리부동하다 이런 이미지를 공략을 해야 하는데 지금 공개된 그 해킹으로 통해서 공개된 이메일에 보면은 대부분 힐러리가 굉장히 부자다. 고액의 강연료들을 많이 받았다. 엄청 많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강연 내용들이 친월가적이고 자유무역 쪽에 그렇죠. 이런 찬동하는 발언들을 해왔다라는 예.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세를 할 때는 나는 자유무역이 아니라 내가 조금 공정한 무역을 하고 이런 시장 강화보다는 시장의 논리에 따르기보다는 조금 더 정부가 개입하는 그런 입장들을 보였던 것과 배반되기 때문에 네. 젊은 유권자들이 계속 이탈을 하나가는 거죠. 지난 경선 과정에 이 젊은 유권자들이 버니 샌더스를 지지해왔다가 그렇죠.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예. 힐러리 쪽으로 지지를 안 하고 있거든요. 흡수를 해야 되는데 또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 대신 녹색당이나 예. 정의당, 자유당으로 이 지지를 바꾸고 있는데 네. 이탈시키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염려가 되죠. 이런 가운데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그 공식 극상 보면 되게 사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빌 클린턴이 이제 오바마 케어는 미친 짓이다 이렇게 맹비난을 퍼부었는데 어쨌든 지금 둘이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 상황에 불구하고 이렇게 맹비난을 한 건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전략적인 건지
아니면 뭐 어떤 건지 이걸 글쎄요, 놓고도 해석이 저도 분분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뉴스를 보고 빌 클린턴이 이제 좀 늙었구나. 아, 왜 저러나 왜, 싶으셨습니까? 왜 예. 그랬을까? 아, 저는 좀 그래요? 그런 의아함이 좀 따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 지금 오바마 케어는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8년 동안 가장 내세우는 정책 중에 하나. 잘 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법원에 소송까지 해서 이것을 지켜낸 소송을 당하면서도 지켜낸 거고 역점을 둔 사업인데 예. 이거를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아픈 데를 꼬집었단 말이죠. 근데 힐러리 클린턴은 이 오바마 케어가 힐러리 케어였다. 나도 계승하겠다라고 한 것 이것과 배반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 다음에 빌 클린턴이 이제 자기가 좀 실수했었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 만큼 이제 타운홀 미팅에 관심 가는 게 뭐냐면 시민 패널 대표에서 또 질문을 하게 되고요. 그런 만큼 부동층들이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표심을 좀 어디로 움직일까 싶은데 이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은 어느에게도 안 갈 그 부동층이 더 많지 않을까. 특히 젊은 층들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굳이 좀 이제 제가 여쭤보자면 일단은 부동층이 두꺼운 상황에서 클린턴이 앞서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악재를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선거가 막바지에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막바지라고 할 수 있는데 선거 바람도 중요하지만 조직이 이 움직여야지 선거가 마무리가 됩니다. 예, 예. 근데 지금 부통령 후보도 공동 유세를 안 하겠다. 또 공화당의 1인자도 같이 안 하겠다. 그리고 공화당의 유력자들이 지지를 철회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이 조직적으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일이 연이어진다면 똑같은 악재, 힐러리 클린턴한테도 이메일 공개로 인한 악재가 있고 또 도널드 트럼프한테도 여러 가지 추문으로 인한 악재가 있지만 이 조직이 네. 뒷받침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부동층이 공화당 쪽으로 쏠리기보다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이는 얘기죠. 예. 미국 대선 그 가장 큰 특징을 좀 꼽는다면 상당히 이제 아깝게 진 쪽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을 만한 게 이제 선거인단하고 이제 승자 독식 제도, 특히 뭐 선거인단이 많은 그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서는 아쉽게 저도 그걸 다 모두 가져오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그 이벤트를 더욱더 돋우는데 한 몫을 하는 것 같은데요. 두 후보의 주별 판세가 지금 어떤지 그 부분 좀 짚어볼까요? 이 승자 독식은 미국이 건국할 때부터 네. 주끼리 합의해서 건국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도 주별로 집계를 해서 우리 주는 누구를 지지한다. 예. 그래서 거기마다 할당돼 있는 그 선거인단이 합해져 가지고 270석을 넘으면은 이제 승리하는 건데 네. 1992년 이후 민주당은 한 242명의 선거인단을 17개 주에서 꾸준히 한 번도 빠짐없이 받아왔어요. 공화당은 13개 주에서 한 202명. 근데 지금 한 130명 정도의 선거인단 스윙 스테이트 한 10개 정도에서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플로리다주, 그다음에 펜실베니아주, 네. 오하이오주 이런 데에서 합치면은 선거인단 숫자가 67석 정도가 됩니다. 꽤 많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힐러리 측에서 여기에서 세 주 중에 2주 또는 3주 모두를 예상하고 가져간다. 있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3개 주 중에 2개 주만 획득한다 하면은 힐러리가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오바마 대통령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갈수록 더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또 50%를 넘었다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좀 특이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게 과연 힐러리 지지의사를 밝혔던 점에서 그대로 표심이 옮겨질지 영향을 줄지 아니면 그것과는 별개일지 전망 한번 해주시고 오늘 대담 마무리 짓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55% 지지율이라고 하는데 임기 말에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획득하기는 어렵죠. 근데 그러니까요. 높아서 힐러리 클린턴이나 도널드 트럼프가 비호감이다 보니까 대통령으로서 좀 더 지지를 얻는 것 같고요. 실업률을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지금 인기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힐러리 55%의 지지를 고스란히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좀 젊은 유권자들한테 지지를 그다음에 유색인종, 네. 여성한테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지를 많이 얻고 있는데 젊은 세대 여성들한테 지지가 적은 힐러리 클린턴이 조금이나마 좀 네.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서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미국 시민들은 지금 미국 국민들은 오바마를 한 번 더 할 것을 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댓글도 봤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도 그런 면에서 두 사람의 비호감 대결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저희 좀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준환 인천대 정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